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강남 아파트가 이제 강북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상승률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상승 속도가 좀 다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컨대 강남 아파트보다 강북 아파트가 더 먼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강남 아파트는 조금 눌려 있고, 딱 이럴 때 강북 아파트는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팔고 강남 아파트가 가격이 눌려 있으니까 딱 갈아타가지고 강남 아파트가 이제 갈아탄 시점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상승률을 온전히 다 자기 상승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어, 제가 실제로 이제 투자를 했던 방식이기도 한데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제가 아남 레미안 아파트가 이제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31평을 예를 들어보면 서울의 이제 아파트 값이 2018년 한 9월, 8월 이때 이제 한번 1차 꼭지가 왔거든요. 그때 이후로 한 1년 정도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올랐는데 1년 정도 이렇게 조금 박스권에 머물렀던 이유를 뭐 금리가 올라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이제 그때 입주 물량이 많이 풀려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금리도 올랐고 입주 물량도 많이 풀려서 약간 소강 상태를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1차 꼭지 2018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2021년 말이죠. 최근이 그때까지 아남 레미안 아파트가 얼만큼 올랐는지 한번 보죠. 이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고 갭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성북구 지역이 보시면 2018년 1월, 2월 가면서 5억, 5억, 6억, 5억 6천, 5억 8천, 6억 4천 이렇게 해서 2018년 8월 정도 되면은 이제 꼭지를 찍어요. 그 위로 보면 9월 달에 5억 9천, 뭐 6억, 5억 2천 쭉쭉쭉 또 낮아지다가 6억 3천, 5억 7천, 6억 4천 2019년 하반기가 되면서 옛날 꼭지를 찾고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2018년대 좀 머뭇하다가 1년 정도 머뭇하고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2018년 제일 꼭지였던 6억 4천만 원, 6억 4천만 원이랑 6억 4천만 원이죠. 6억 4천만 원 2018년 8월이네요. 이 6억 4천만 원이랑 지금 비교적 최근인 올해 10월 달 10억 5천을 보면 얼마냐면 제가 계산해 놨는데 64% 올랐어요. 64% 올랐고 제가 그 다음 비교로 보여드릴 게 압구정 한양 아파트인데요. 압구정동에는 한양 아파트고 38평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때는 보면은 재밌는 게 2017년 9월 달에 20억에 팔리고 2019년 3월 달, 다시 말해서 2018년 8월, 9월 꼭지 찍었을 때 그때 가격이 없어요.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대충 산출해 볼 수 있는 게 서울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4년 4개월 동안 다시 말해서 48개월에 52개월 동안에 한 10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약 평균 한 달에 2%씩 올랐거든요. 근데 따져보면은 2021년이랑 22년 때 폭등을 했으니까 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여기서 보이는 17년부터 18년까지 우리가 궁금한 18년 3월까지는 한 1.5% 정도 매월 상승했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 상승했으니까 1.5% 곱하기 12를 하면 18%예요. 예컨대 강남 아파트니까 한 2%라고 보고 20억에 팔렸으니까 2%면은 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8년 한 9월 정도에는 24억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약간 딴 얘기지만 2019년 3월에 20억 8천에 팔렸죠. 이 사람은 엄청 싸게 판 거예요. 자기 가격이 뭔지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은 예상해 보건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저희 팔 건데요라고 했더니 최근에 나간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2017년 9월이 최근에 나간 건데 그거 20억에 팔렸네요. 그거보단 더 받아야겠지. 얼마 받으면 좋을까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은요 가격을 싸게 받을수록 좋아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사장님들이 가격을 올린다는 건데 물론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사장님들 열이면 열을 자꾸 물어보시면 주인으로부터 가격을 싸게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자꾸 싸게 받으면 주인이 눈치채잖아요. 눈치채면 야 이거 뭐야
너무 딴 데 가면 뭐 24억 받아준다는데 왜 너는 20억밖에 안 된대 라고 얘기하니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게 최고지만 어쨌든 부동산 사장님들은 조금 싸게 받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싸게 물건을 받아놔야 잘 팔리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동산 사장님들이 2019년 3월 달에 이 물건 내놓으러 온 주인한테 최근 실거래가 2017년에 나갔는데 20억에 나갔어요. 한 20억 8천 정도, 아마 21억에 내놨다가 2천만 원 깎아줬을 거예요. 20억 8천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완전 잘못 판 거죠. 왜냐면 18년도에 그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한 24억 정도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2018년 한 8월부터 2019년 한 6월까지 상반기까지는 실제로 가격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아까 아남레미안에서도 봤죠? 여기서도 봤잖아요. 가격이 안 올랐어요. 2018년 9월부터 한 6억 4천 찍고 6억 4천 찍고 아니 2018년 여기 8월에 6억 4천 찍고 이때도 6억 4천이에요. 2019년 6월에도 한 1년 동안 귀신처럼 압구정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에 24억을 찍어야 되는데 못 찍은 거고 2018년 9월에 24억을 찍어야 되는데 못 찍은 거고 19년도 6월 달에 24억을 찍고 그 이후로 또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3억 5천 정도 손해본 거예요. 한 3억 5천 정도 그냥 헌납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압구정 아파트에도 이런 기회가 있어요. 다른 아파트들 오를 때 얘만 안 올라? 그럼 어련히 주인이 알아서 다 비싸게 내놓을까 싶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주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알고 있다. 예컨대 뭐야 다른 데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 올랐는데 뭐야 2017년 9월에 20억에 팔렸는데 2019년 3월인데? 근데 20억 8천이라고? 24억은 돼야 되는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3억 버는 거예요. 최소 3억. 3억에서 4억 벌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약간 딴 얘기고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2017년 9월에 20억이었단 말이죠. 2018년 1차 꼭지 때 24억이었고 그럼 계산해 볼까요? 지금 최근에 나간 게 얼마예요? 40억 5천에 나갔어요. 그러면 40억 5천에 나갔으니까 예컨대 40억 나누기 아까 얼마였죠? 24억이었죠. 하면 40억 5천 잠깐만 맞나?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맞죠? 나누기 아까 24억는 하면 16.875 68%가 오른 거거든요. 예, 68%가 올랐는데 그렇죠. 68%가 오른 건데 아까 계산했을 때 그 64%가 올랐죠. 아남레미안 아파트가 이제 6억 4천이었는데 10억 5천으로 해서 64%가 올랐고 그 압구정 한양 아파트는 이제 한 68% 정도 올랐는데 이걸 제가 이 말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건데요. 왜 중요하냐면 보시면 금액이 아남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2018년 이 꼭지부터 6억 4천 꼭지부터 1년 동안 좀 잠잠했다가 다시 꼭지를 찾은 2019년 6월부터 다시 꼭지를 찾고 나서 상당히 일관되게 월 2%에서 2.5%씩 이렇게 딱딱딱딱 올라갔습니다. 6억 8,400, 6억 1,500 좀 싸게 팔렸지만 또 7억 2천, 7억 7천, 7억 8천, 8억 7천, 8억 8천, 9억으로 여기서 좀 많이 올랐고요. 9억 6천, 9억 3천 조금 싸게 한번 팔렸고 또 10억 5천 이런 식으로 이거 조금 싸게 팔린 건 왜 팔린 거예요? 2021년 5월이잖아요. 2021년 6월 1일 되면은 그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다 두드려 맞아요. 다주택자들이. 그래서 이때 좀 싸게 판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싸게 팔린 거고 그 이후로 올라서 10억 5천까지 쭉 올랐는데 한양 아파트를 보면은 2018년 여기서 이제 24억이어야 마땅한데 24억 되고 2019년 6월 달에 24억을 다시 되찾은 다음에
25억 9천, 25억 9천, 27억, 26억 3,400, 26억, 28억, 28억, 29억 계속 오르긴 올랐지만 현저하게 그 상승률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는 여기 네이버 부동산 아남 레미안을 보면은 보세요. 그 2018년 8월 6억 4천 찍고 나서 이 6억 4천 이 6억 4천을 찍고 나가지고 2012년 작년 말까지 벌써 9억 7천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9억 7천 나누기 6억 4천 하면 51%가 올랐어요. 51%가 올랐는데 여기 51%가 올랐는데 아남 레미안은요? 51%가 올랐는데 얘네들 보면은 작년 말까지 29억, 28억이니까 27억이니까 28억 5천 정도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24억에서 28억 5천 얼마 올랐나 볼까요? 조금 황당한데요. 28억 나누기 24억 하면 16%밖에 안 올라. 17%밖에 안 올랐다고요. 그러니까는 오른 퍼센테이지가 아남레면 50% 오를 때 얘네들 16%, 17% 올랐는데 이거 뭔가 잘못됐죠. 이럴 리가 없거든요. 왜 강남의 수익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 불균형. 여러분들이 이거 불균형이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런가를 봐야지. 뭐 29억도 비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남 아파트 뭐 29억? 야, 29억이 얼만데 오를 만큼 올랐지. 야, 이거 더, 야, 이 꼭지네, 꼭지. 아니, 그러면은 아남 레미안은 꼭지가 아니겠어요? 압구정만 꼭지고 안암동은 꼭지가 아닐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16%, 17%랑 50%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재건축 조합원 이제 입주권 백지화, 결국 백지화가 됐지만 이제 입주권을 나오려면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2년을 살아야 된다라는 법안이 조홍천 국회의원이 올렸죠. 법안의 문제는 되게 많아서 결국은 이렇게 백지화가 됐지만 내용인즉슨 2년 살라는 거예요. 2년 살아야만 입주권을 주겠다. 아니면 현금 청산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샀던 거예요. 뭐를요? 재건축 아파트인 이 압구정 한양 아파트를 못 샀던 거예요. 사람들이. 압구정 한양뿐만 아니에요. 압구정 뭐 음마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목동 재건축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이때 다 가격이 눌려 있었어요. 그 압구정 뭐 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딱 봐도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수익률의 차이가.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재건축 2년 실거주 때문에 그랬는데 이때 과감하게 들어가죠. 2020년 12월. 2020년 12월이면 아직 이 법안이 백지화되기 전이에요. 언제 백지화됐냐면 여기 보시면 7월 12일 날 백지화가 됐거든요. 그런 기사가 떴죠. 2021년.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아까 들어간 이런 사람들은 모험을 한 거냐? 이건 정말 이거 정말 엄청난 모험을 한 거냐? 야, 이 사람들 잘못하면 현금 청산 당하는 거를 무릅쓰고 들어간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를 보시면 알 수 있냐면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은 이렇게 조응천 국회의원이 올린 그런 그 2년 실거주 해야 된다. 그런 법률안의 내용을 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어쨌든 2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2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직계 존비속 뭐 부모 자식 또는 배우자 한 명만 2년 동안 살아도 2년 실거주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뭐 기사에도 떴었는데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는 도정법 개정안에는 블러블러 한다라고 하면서 뭐 배우자나 아버지 자식이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뭐 직계 존비속이나 또는 배우자 한 명만 실거주를 해도 실거주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를 받는데 그럴 때 2년 실거주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이 다 들어가서 살아야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뭐 자식이나 약간 직계 존비속이나 좀 관계자가 살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때 타이밍 언제? 이때 다른 아파트들 강북에 있는 아파트나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51%씩 올랐을 때 15%밖에 안 올라 해서 뭔가 이상한 이때
왜 안 오르지? 2년 실거주 입법 때문에 안 오르는구나. 2년 실거주가 뭐길래? 2년 살아야 입주권을 준대. 2년 살아야 돼? 누가 살면 돼? 뭐 관계자, 뭐 입주급, 직계 좀비속이나 뭐 배우자나 한 명만 살면 된대. 그렇다면 사실 이때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법안을 꼼꼼하게 봤다면. 왜냐면 그때 들어가도 일부분, 그러니까 전세를 구한다고 갭 투자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세의 방 하나를 예컨대 일부분 임대차 또는 일부분 전대차를 가능한 그런 전세입자를 구해서 전입신고를 방 일부분에 대해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거든요. 전입신고를 해 놓는다면 어쨌든 실거주 요건이 충족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입주권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한 개는 51%가 오르고 하나는 15%밖에 16%밖에 오르고 있지 않은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는 법안 내용을 꼼꼼하게 보고 반드시 부부 2명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 관계자가 1인만 들어가도 된다는 법안 내용을 꼼꼼하게 봤다면은 이때 남들이 다 못 들어가고 있을 때 이거는 2년 실거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일부분 전대차 등을 통해 가지고 전입신고를 통해서 실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들어갔다고 하면 무려 1년 만에 한 12, 3억이 오르는, 지금 호가는 거의 45억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12, 3억이 오르는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뭐 아남 레미안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 아니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지금 2021년 10월달 올해죠. 올해 말에 10억 5천에 팔렸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아까 6억 4천이었잖아요. 꼭지가 하면 64% 올랐어요. 아남 레미안이요. 근데 압구정 한양아파트나 현대아파트 같은 게 얼마가 올랐냐면 아까 40억 5천이었죠. 나누기 24억을 잡으면 6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 64%에서 65%가 올랐고 지금 압구정 아파트가 68%가 올랐는데 우리들이 그냥 은연중에 알고 있는 어떤 강남 아파트가 더 상승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그거랑 좀 상식과 부합하죠. 하나는 같은 기간 동안에 64%에서 65%가 올랐고 강북에 있는 거는 압구정에 있는 거는 한 68%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 40억 5천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우리들 상식에 부합하게 아파트 값은 오르는 건데 단지 이때 그 실거주 2년 때문에 엄청나게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균형이 50, 16이라고 엄청나게 발생을 했고 사람들이 못 살 때 그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법안을 꼼꼼하게 봤다면 실거주 요건을 분명히 나는 만들어낼 수 있다. 왜? 부부가 공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부분 임대차를 통해서요. 그걸 알았다면은 자신 있게 들어가서 엄청난 수익률, 지금까지 눌려서 반영이 안 됐던 수익률을 다 찾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그 수익률이 터무니없는 수익률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부합하는 한 68%, 한 65% 정도 차이 나는 강남, 강북이 그 정도 수익률을 다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좀 보여드렸지만 그냥 백지화 시켰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법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2년 실거주를 하게 되면은 세입자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막 집주인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무 불안해지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백지화가 됐지만 백지화가 그거 완전 운이잖아. 만약에 이 사람들 생각해봐. 뭐 백지화 안 됐으면은 이거 완전 현금 청산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완전 목숨 걸고 들어간 거잖아. 백지화가 됐으니까 이거 운이지, 운. 이 사람들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운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그 배우자나 또는 직계 좀비성만 일부분 임대차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실거주를 채울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들어간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백지화 안 돼도 나는 입주권 받을 수 있는데 백지화까지 돼서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대박 났다기보다는 백지화 안 돼도 나는 입주권 받을 자신이 있는데 법안을 꼼꼼하게 봤더니 백지화가 되는 바람에 그냥 시름을 덜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푼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강북에서 강남으로 또는 상급지로 갈아탈 때 이런 어떤 수익률의 어떤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그 불균형이 왜 발생했는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불균형인지 꼼꼼하게 법안을 살펴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10억이라는 수익을 여러분한테 안겨줄 수 있습니다. 10억이면 평생 벌어도 못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한 번 잘하면 10억이에요. 하실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모든 그 법률 막 그 규제하는 법률에 다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는 거, 좀 더 그리고 꼼꼼하게 보시는 거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